여러분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순간 살은 더 빠지는데 몸에 힘은 넘치고 심지어 머리도 더 잘 돌아가는 그런 슈퍼맨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소개 한 번만 다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 사이트 이투스에서 만든 교육 플랫폼에서 국내 최초로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방은 살찐다고 익히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인슐린 수치가 매우 낮아진다고 했었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체지방 분해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결국에 분해가 많이 되면 체지방이 연소도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탄수화물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지방을 먹어도 지방이 빨리빨리 분해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의 지방 의존도가 높아져요.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포도당, 글리코겐, 그리고 체지방, 이렇게 세 가지인데, 포도당과 글리코겐은 어디서 오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버리면 우리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체지방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사를 장기간 지속하다 보면 우리 몸이 알아서 체지방 연소율을 조금씩 더 높여갑니다. 결국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조금 더 먹는 게 살이 더 잘 빠지는 체질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지방은 살이 안 찌는 거요? 방금 말한 것만 보면은 지방은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지방도 살이 쪄요. 단 몇 가지 조건 하에서는 지방이 살 빠지는 걸 촉진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탄수화물 원칙이에요. 지방은 우리가 먹고 소화되면 어떤 여러 흐름을 거쳐서 일단 지방세포에 먼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됐다는 거는 잠깐 일시적으로 지방세포가 커졌다는 뜻이겠죠. 즉 살이 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아까 말했지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그럼 체지방 분해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는 지방세포에 저장된 그 지방이라는 영양소가 바로바로 에너지로 소비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소화를 거쳐서 일단 저장된 지방이 다시 분해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잠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탄수화물 혹은 고인슐린 상태에서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맞는데, 저탄수화물 상태에서 지방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안 찝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 의존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은,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적정량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완전 차가 한 대도 없이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뭐 차가 한 500대 정도 지나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차가 막힐 일도 없고. 근데 갑자기 그 고속도로에 차가 5천만 대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잘 정비된 고속도로라 해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병목 현상도 일어날 거고. 이처럼 아무리 저탄수화물 상태에서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안 찐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얘네도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탄고지에서 고지라는 말에 매몰돼가지고 지방을 무제한적으로 먹어버리면은 오히려 살이 찝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량을 먹는다는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그럼 그 저탄고지에서 먹어야 되는 적정량이 얼마? 사실 이게 진짜 핵심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인데, 비율이나 그 섭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비율은 탄단지를 1대 2대 7로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중적이냐면, 저탄고지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1대 2대 7입니다. 네, 그만큼 약간 가장 보편화된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방을 70%나 먹는다고 하면 화들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근데 이거는 칼로리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1g은 4칼로리, 단백질 1g도 4칼로리, 반면 지방은 1g에 9칼로리라고 해요. 그래서 칼로리 기준의 1대 2대 그램수 기준으로 바꾸면 1대 2대 4가 안 됩니다. 1대 2대 3점 몇일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지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좀 비유를 하자면, 탄수화물, 즉 쌀밥이나 현미밥 같은 걸 30에서 50g 정도 드시고, 지방이 풍부한 육류나 생선을 100에서 150g 정도 드시고, 그럼 여기에 한 10에서 20g 정도 버터나 오일을 곁들여 드시면 그냥 이게 1대 2대 7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지방을 먹는 게 아닌 거죠.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이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을 때 다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평소에 뭐 치킨이나 햄버거 이런 거 드시면은 지금 제가 말한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탄수화물과 훨씬 더 많은 지방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만 먹으면 사실상 이건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는 막 기름을 퍼먹는다는 둥, 삼겹살을 막 미친 듯이 먹는다는 둥, 이런 오해는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이것도 앞에서 이어지는
드시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지 않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드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1대2 대 7이라고 해도 이 합산 10, 즉 총량을 너무 키워버리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병목 현상도 나고 고속도로에 차도 막히니까 그 막히는 차는 다 체지방으로 축적돼 버립니다. 살이 찌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되냐? 결론은 똑같아요. 1대2 대 7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먹을 때보다 체지방 염소 비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 이유는 다시 설명하자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인슐린이 떨어지고 그러면 체지방 분해율은 높아지고 추가로 지방을 많이 먹는데 이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가 돼요. 그럼 결국에 살은 잘 빠지면서 몸에 힘은 넘치는, 즉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좀 장기간 이어가면은 키토시스라는 상태가 되는데, 키토시스가 키토제닉의 꽃입니다. 키토시스가 왜 키토시스냐면 이런 저탄고지 식단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케톤이라는 물질은 일반 포도당이나 지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때 우리 몸은 더 많은 활력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케톤은 뇌가 제일 좋아하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케톤을 만드는 때는 우리가 집중력도 훨씬 높아지고 사고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학업이나 업무 효율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억만장자 CEO들은 이 키토시스 상태를 위해서 키토제닉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데이브 아스프리도 있을 거고 팀 페리스나 아니면 다른 IT 기업의 총수들도 키토제닉 식단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순간 살은 더 빠지는데 몸에 힘은 넘치고 심지어 머리도 더 잘 돌아가는 그런 슈퍼맨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저도 웬만하면 저탄고지 127 원칙을 지키고 있고 질문하는 친구도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나서부터 둘 다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하루에 9시간, 10시간을 트레이너로도 일하고 있고 그걸 하면서 저탄고지 강의까지 만들었고 매일 유튜브를 쓰고 있고 저탄고지 도시락도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 레시피에 대한 연구, 영양학적인 분석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면서 심지어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디자인까지 직접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모조리 다 일을 하는데도 뇌가 지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질문하는 친구는 맛집 사장이라서 가게를 3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저랑 같이 유튜브 기획하고 촬영하고 심지어 편집은 저 친구가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키토제닉 식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탄수화물 주식으로 먹는 식단을 했으면 혈당 스파이크 치고 에너지가 금방 떨어지면서 분명히 한 번에 이런 일을 처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다거나 삶을 한 단계 좀 레벨업 하고 싶다면 한 번쯤 키토제닉 식단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